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일요일 2025년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요,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제목이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강력한 자주 국방, 이 두 단어가 확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관세 협정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3,500억 달러를 거의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를 해라 라는 얘기고, 3,500억 달러는 우리의 외환 보유액의 80%가 넘는 액수입니다.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100억 정도 되는데요. 4,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3,500억 달러를 서약을 서명을 하고 45일 안에 미국에 디파짓을 해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IMF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통화 수합을 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3,500억 달러를 어떻게 구합니까? 먹고 죽을래도 없습니다. 이러니 사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고비가, 이게 또 마지막 고비가 아니고요. 그 다음 고비가 또 있습니다. 국방비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은요, 한국에게 GDP의 5%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지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GDP 5%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다른 나라의 국방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국은 뭐 2.5% 정도가 되는데, GDP에 미국은 3.3%고요. 일본은 1.3%입니다. 나토가 2%이고요. 영국이 2.3%, 프랑스는 1.9%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5%를 지출하느냐, GDP의 5%를 지출하는 나라, 러시아가 지금 5.9% 지출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한 7% 된다고 하는데,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이 5% 이상을 지출합니다. GDP에 국방비를. 그런데 한국 보고 5%의 국방비를, GDP의 5%를 지출하라라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북한이 두 눈을 부릅뜨고, 뭐야? 전쟁 상황도 아닌데 전쟁 상황에 준하는 국방비를 지출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국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이제 얘기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여기에 대비를 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글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국방비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게, 지금 한국의 평택에 캠프 험프리가 있잖아요. 캠프 험프리를 처음에 지을 때 총 공사비가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10조 원 이상이 들어갔고요. 한국이 90% 이상을 부담했어요. 9조 원 이상을 부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군 기지이잖아요. 그러면 그 미군 기지를 한국이 지어서 미국이 쓴다고 하면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기지는 북한을 견제하는 게 맞는데, 북한을 견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한국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기지이거든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 뭐 이쪽을 좀 관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 이건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고, 같이 협력을 하는 나라들끼리, 이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캠프 험프리 평택 미군 기지가 있는 건데, 그러면 서로 나눠야 되는데 그 부담을 한국이 거의 90% 이상의 돈을 들여갖고 지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 로봇. 그러니까 AI 전투 로봇이 감지하고 판단하고 조준하고 사격까지 자유로운 그런 AI 전투 로봇, 무장 자유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 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국군은 북한에 비해서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을 하고 있으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의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자 방위 산업 강국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 산업을 강력하게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 안보 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요.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입니다.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극단적인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됩니다. 강력한 자율적 자주 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최단 기간에 세계가 놀랄 만큼 급속히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어 현실의 최고 권력을 이겨내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대한국민은 강합니다.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 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요. 대통령 아래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한 자주 국방 태세를 만들어야 됩니다. 갑자기 또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도 인용을 하셔갖고 가슴이 뭉클한데요.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그 인식, 일종의 일각의 그 굴종적 사고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해낼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